전쟁 터졌는데 주식을 사라고? 공포지수가 역대급일 때 벌어지는 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가 15까지 떨어졌어요. 한 달 전만 해도 44였는데 반토막이 난 거죠. 암호화폐 공포지수는 더 심해요. 8입니다. 46일 연속 극단적 공포 구간이에요. 이게 2022년 FTX 터졌을 때 이후로 최장 기록이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란을 때렸습니다. 2월 28일에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타격했어요. 작전명이 에픽 퓨리인데 첫 12시간에만 900회 넘게 공습을 했고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살됐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전쟁이 벌써 한 달째 들어가고 있는데 끝이 안 보여요. 3월 초에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더니 한때 119달러까지 찍었고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전 세계 원유 20%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조선에 실제로 미사일을 쐈대요. 브렌트유 월간 상승률이 55%인데 이게 1988년 이래 역대 최대예요. 기름값이 이 정도로 튀어올라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시장에 미친 충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S&P 500이 3월에만 5% 넘게 빠졌고 나스닥은 연초 대비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더 심해요. 2월 고점 대비 14%가 빠졌고 원달러 환율은 1,057원까지 치솟았어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방산주랑 에너지만 미친듯이 혼자 오르는데 나머지는 그냥 초토화예요.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팔고 나가고 있어요. 3월 한 달 동안만 코스피에서 22조 2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2월 고점부터 치면 32조예요. 우리 돈으로 32조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거의 10분의 1이에요. 근데 이 중에 83%가 반도체에 집중됐거든요.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이 12년 6개월 만에 최저를 찍었어요. VKOSPI라고 한국판 공포지수가 있는데 이게 3월 초에 80.37을 찍었습니다. 이거 사상 최고치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70을 못 넘었거든요. 그 벽을 뚫어버린 거죠. 시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세상이 끝난 것 같죠? 전쟁에, 유가 폭등에, 환율 폭등에, 외국인 이탈에 나는 주식 같은 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가난해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뒤집어 봅시다. 이 공포가 오히려 기회라면요. 역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전쟁이 나면 주식시장이 무조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정반대예요. 과거 10개 주요 전쟁을 분석해보면 개전 후 평균 3주 만에 바닥을 찍고 6주 안에 회복합니다. 바닥 대비 평균 27% 반등이에요. 구체적으로 볼게요. 한국전쟁 때 다우지수가 12% 빠졌는데 2달 만에 전량 회복했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회복이었어요. 걸프전도 비슷해요. 개전하자마자 바로 반등했거든요. 이라크전은 더 대단해요. 2003년 3월 19일 개전했는데 다음날 다우가 2.3% 올랐거든요. 전쟁 시작했는데 주식이 올라? 12개월 뒤에는 S&P 500이 26.7%나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쟁이 터지면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잖아요.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이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다 팔고 나갑니다. 근데 전쟁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면 이 정도 규모구나. 이쯤 끝나겠구나. 불확실성이 줄면서 돈이 다시 들어와요. 꼭 정전이 아니더라도 분위기만 풍겨도 회복이 시작되거든요. 월가에서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어요. 불확실성을 사고 확실해지면 팔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무서워서 도망갈 때가 가장 싼 가격이라는 거예요. 확실해진 다음에 사면 이미 비싸져 있거든요. 실제로 CNBC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지금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과거 반등이 시작됐던 수준까지 내려왔대요. JP몰건도 2026년 S&P 500 목표치를 7,200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6,500대거든요. 여기서 1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참고로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벌었는지 볼게요. 2020년 코로나 때 공포 지수가 8까지 떨어졌었는데요. 그때 산 사람들은 12개월 뒤에 수익률이 1400%였어요. 아까 지금 암호화폐 공포 지수가 얼마라고 했죠? 똑같이 8이에요. 그러면 뭘 사야 되느냐?
저는 AI 관련 주식이 지금 정말 좋은 기회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AI 주식이 빠진 이유가 AI가 안 된다서가 아니거든요. 전쟁 때문에 시장 전체가 빠진 거예요.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18% 빠졌는데 실적이 꺾였냐? 아닙니다. 월가 분석가 70명 중에 93%가 아직도 엔비디아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어요. 평균 목표가가 267달러인데 지금 174달러거든요. 45%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할인받고 있는 건데 이걸 왜 안 사냐는 거죠. 근본적으로 AI 산업이 왜 전쟁과 관계없이 계속 성장하느냐?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25% 성장해서 약 9,750억 달러 규모가 될 전망이에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480조 원이에요. 2030년에는 1조 달러를 넘습니다. 전쟁이 터져도 빅테크가 AI 투자를 멈추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건 군비 경쟁이에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자기네가 지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HBM이라고 고대 여폰 메모리 시장이 올해 5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58%가 성장해요. AI 학습의 필수적인 부품인데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HBM4가 올해 본격 양산에 들어가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한테는 오히려 엄청난 기회예요.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AI 추론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AI를 학습시키는 데만 칩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학습된 AI를 실제로 돌리는 추론 쪽에서 수요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부할 때 책 사는 돈이랑 실전에서 일하면서 쓰는 도구값이 따로 있는 건데 이제 도구값이 폭발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GTC 2026에서 AI 추론 전용 칩을 공개한 것도 이 때문이에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메모리 설비 투자 규모를 보면 올해 80조에서 101조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거의 2배가 늘어나요. 기업들이 공장을 줄이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증설하고 있다는 건 AI 수요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전쟁이 터져도 이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걱정이 드실 수 있어요. AI가 혹시 버블은 아닌 건지 당연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닷컴 버블이랑 비교해 볼게요. 당시 나스닥 PER이 175배였어요. 지금은 35배입니다. 5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닷컴 때는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상장하는 회사가 수두룩했는데 지금 빅테크들은 매 분기 수십조를 벌면서 현금을 쌓아두고 있거든요. 체급 자체가 달라요. 물론 반론도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 앞으로 10년간 AI가 생산성을 1%도 못 올릴 거라고 했거든요. 투자는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아직 확실한 답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해요. 트럼프가 4, 5주를 얘기했고 이스라엘도 몇 주를 본다고 했는데 이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핵을 포기하는 건 사실상 정권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기 어렵거든요. 생존이 걸린 문제라 경제 논리가 안 통해요. 게다가 이란이 돈은 없지만 동맹 세력이랑 같이 가성비 전쟁으로 질질 끌 여지가 있어요. 특히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인데 그중 60til 70%가 중동에서 오거든요. 유가가 계속 비싸면 어떻게 되느냐? 수입 비용이 올라가고 무역 수지가 나빠지고 환율이 더 올라가고 기업 비용이 증가하고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한국 경제에 특히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남들보다 기름을 더 비싸게 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올인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공포에 사는 건 맞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몰빵하는 거 아니고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3개월에 걸쳐서 나눠 사는 거예요. 바닥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뭘 살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AI 수혜주 리스트를 정리해봤어요.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TSMC는 파운드리 1위인데 지금 AI 칩 생산의 거의 전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HBM 세계 1위이고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이 바닥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투자 심리를 보는 건데요. 지금 개인 투자자 설문을 보면 매수 의견이 35%밖에 안 돼요. 매도가 45%나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팔 사람은 거의 다 팔았다는 겁니다. 이걸 투자 용어로 항복이라고 해요. 캐피툴레이션.
항복이 나오면 보통 바닥이 가깝다는 신호예요. 왜냐면 팔 사람이 다 팔았으면 더 이상 매도 압력이 없잖아요. 수영장에서 물을 다 퍼냈으면 더 이상 빠질 물이 없는 거예요. 남은 건 다시 채워넣는 것뿐인 거죠. 지금이 그 구간일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겁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분할 매수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짚고 갈게요. 첫째,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 레버리지 끼면 청산 도미노에 휘말릴 수 있어요. 둘째, 전쟁이 정말 전면, 지상전으로 확전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한국은 환율 리스크가 추가로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매수하기 전에 체크리스트 한번 확인하고 가세요. 전쟁 확전 리스크가 진정 신호를 보이고 있느냐, 공포지수가 극단 구간이냐,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느냐, AI 기업 실적이 유지되고 있느냐. 지금 시점에서 4개 중에 3개가 체크되고 있어요. 확전 리스크만 아직 불확실합니다. 정리할게요. 지금 시장은 전쟁 공포로 역대급 패닉 상태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정도 공포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수익을 냈어요. AI 산업은 전쟁과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성장 중이고 지금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예요. 다만 한 번의 올인이 아니라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레버리지는 절대 쓰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